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부터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해 관계자 말고요. 실제로 뭐 실력 있고 그 자기 자신이 그냥 개인 투자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신 분들도 사실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죠. 종목을 물어보고 이거 사,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돈을 벌었다 한들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 말을 계속 듣고 가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에는 네가 추천해 주는 거 듣고 해서 많이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 한 거는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야 기다려 혹은 뭐 아니 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서로 되게 의상하잖아요. 네. 자기만 돈 벌려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간에 자기 생각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그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남의 말을 듣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몇 번 돈을 벌고 나면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종목은 당신이 나에게 추천을 해준 거지만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한 건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 책의 3장에서. 뭐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책을 사서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가격 가치 갭 모델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 모델로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한적 합리성 모델이라는 거는 그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그 허버트 사이먼이 그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만들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득한 정보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모두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철저히 분석하라 얘기를 하면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모두가 모든 걸 다 알고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좋았어 가자 하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내 판단이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남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의 생각. 왜냐하면 뭐 내가 이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해도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서로 사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사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과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이 아니라 또 초과 수익이라고 단어를 또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초과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초과 수익의 정의는 그 벤치마크, 남들이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거 이상을 얻어야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10% 올랐는데 내가 5% 벌었어. 이거는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시장이 10% 올랐을 때 내가 20% 벌었어야 10% 초과 수익이 났다라는 거고, 이 초과 수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 평균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ETF 중에서도 그냥 세부적인 ETF 말고 그 시장 전체를 사는 ETF. 한국 시장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거라면은 코스피 ETF가 있을 거고, 혹은 뭐 미국 시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게 있을 거고, 아예 전 세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전부 다 추종하는 ETF도 있어요. 한국에도 ACWI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가면은 VT라는 또 ETF가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사놓으면은 내가 평균만큼의 이익을 추가적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사놓으면 얘가 뭐 10%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니까 그 정도는 문제 없다. 수수료가 조금 나가니까 한 9.98%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세계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어쨌든 남들보다 손해는 안 본다. 항상 그렇죠. 똑같이 평균을 움직인다. 어차피 재산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은 그냥 맛있게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되잖아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근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만큼만 따라간다라는 거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고 여러 책을 사서 공부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투입의 대가로 초과 수익이 나야만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더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초과 수익을 내는 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평균적으로 안 돼요. 아까 이제 펀드를 이거 말씀드렸는데 얘기해놓고 지금 네. 안 된다고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장기간 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네. 시장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사람은 1% 미만이다라고 생각해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네. 펀드의 경우에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네. 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시간을 투입을 하고서도 평균 이하의 성과를 평균적으로 낸다는 거죠. 평균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있다. 근데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들어가는 에너지와 실제 그 수익과의 어떤 관계를 좀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주식을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이거를 주식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너무 네. 단호하게. VT 사면 된다. 네. 네, 뱅가드 토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ETF. 그러니까 음. 주식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도 뭐 공격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놨고 좀 전에도 이제 여기 나와서 그 평균만큼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느냐. 네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좀 되게 다르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고 되게 쉽고 이거는 되게 어렵고 에너지도 많이 투입하는 거죠.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 삶의 질 떨어져요. 네. 이런 시장이 어떠한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면에서. 수업료라는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뭐 해보시던가 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자면 얘기하신 게 이제 초과 수익을 내려고자 주식을 하시는 분은 하지 말고 그 시장 평균 정도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게 이제 인덱스 펀드 ETF 얘기하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이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자리에서 청중분들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